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우체국의 업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이제 이 자리에 왔는데, 보편적으로 우체국이라는 자체가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우체국이 맞습니다. 근데 정확히 따지자면 우정사업본부 내에 각 청이 있죠. 우정사업본부 내에 각 청, 서울청, 경기청, 그리고 나머지 이제 지방청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서 1차 시험을 합격하셨으니까 전부 다 서울청에 응시하신 건가요? 아, 다 다른 지역이세요? 아, 그러면 이제 각각의 청에 시험을 보러 가시고 이제 거기서 근무를 하게 되실 텐데, 보통 다 알고 계시겠지만 보통의 우체국은 4급 관소인 총괄국이라 해서 각 구마다 이제 하나씩 있죠. 청은 그 위에 있는 거고, 각 이제 시나 도. 근데 보통 저희가 근무하는 데는 4급 총괄국, 5급, 5, 6급의 관내국이라는 데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아니면 이제 저처럼 이제 특수 지원 부서, 물류센터라든지, 조달사무소, 그쪽으로 발령이 나실 수 있고, 보편적으로는 거의 다 이제 현업 업무를 하게 될 텐데, 많이 생각하시는 창구 업무가 주된 업무이실 거예요. 근데 반드시 주된 업무라 해서 창구 업무만 보시는 건 아니고요. 총괄국 쪽으로 배속이 돼서 택배팀이라는 데 소포실 쪽 배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택배 업무를 하시는데, 우선 직접 나가시는 경우는 남자분들 외에는 거의 없으실 거예요. 차량을 몰기도 하는데 그건 거의 없고, 거기서 이제 보조 업무 같은 거, 사무 보조 같은 거를 담당하시게 돼요. 그리고 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마케팅도 하실 수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진짜 보편적으로 창구에서 우편에 앉으실 수도 있고, 금융적 업무를 보실 수도 있어요. 반드시 계리원이라 해서 금융 업무만 보는 건 아니시고요. 우편 쪽 창구에 앉아서 우편 업무도 보게 됩니다. 그 외에는 이제 물류센터에 가시면 육체적인 노동도 좀 따라 가실 수 있어요. 육체적으로 소포물에 대한 상하차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아웃소싱을 줘서 외부 용역들이 와서 이제 하긴 하는데, 이제 그것들에 대한 체결, 구분, 어떤 정렬 같은 것들은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사무 업무 같은 것들도 저희가 봅니다. 육체적 업무가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는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조금, 특히 남자분들은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많이 발령들 나시니까. 예, 개략적인 설명은 이런 것들이고, 제가 밑도 끝도 없이 막 설명하는 것보단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좀 더 깊이 말씀드릴게요. 예. 예. 몇 명이라고 하기는 딱 단정한데,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경중이 있으시기 때문에, 현업에도 이제 배정이 되긴 하는데, 그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업무를 배치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업무가 되지 않는데 너무 힘든 자리로 가지는 않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업무의 강도를 조정해서 안 되면 지원부서 쪽으로 빼주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쉽게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포실 쪽, 아니면 지원과 쪽에서 이제 물품을 담당하는 부서 쪽으로 빼줄 수도 있고요. 지원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안 되시는데 무조건 현업의 창구에 나가셔서 창구를 해라 그러진 않고, 인사를 담당하시는 분이 있으셔서 그분은 개인의 역량에 맞춰서 업무를 지금 인력 배치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저희가 시험을 보고 다시 뽑게 된 게 이제 대략 얼마 안 됐죠? 몇 년 안 됐는데, 그 전에 계리직 시험을 볼 때는 거의 이제 지금처럼 공개 경쟁 이런 식이 아니라, 잠시 저희를 딸 때 108이라고 그러는데, 알바식으로 들어오셨다가 견습 기간을 겨치시고 자체 면접을 통해서 제한 경쟁으로 뽑았던 분들이라, 대부분 그때는 이제 창구를 봐야 되니까 여자분들을 많이 뽑았죠. 남자분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근데 지금 또 시험의 합격 비율도, 근데 시험을 다시 쳤는데 남성에 비해서 여성분들이 합격률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많은 비율이 차지하죠. 근데 단순히 계리직뿐만이 아니라 행정직 자체도 많습니다, 여자분들이. 그래서 우체국은 특히 여자들이 많아서 여자분들이랑 많이 같이, 여자분들이 많은
다수를 차지합니다. 총괄국이나 예, 예. 일반 우체국이나 어느 쪽에서 우선은 총괄국이라 하면은 저희가 이제 급으로 관서를 나누는데 4급 관서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장으로 계신 분들이, 국장님들이 이제 4급, 서기관으로 계시기 때문에 4급 관서이고, 이제 보통 생각하시는 관내국이라면 5급, 6급이 있는데, 5급은 5급 사무관이 있는 5급 관서, 6급은 주사가, 6급 행정주사가 있는 데를 6급 관서라고 합니다. 근데 총괄국에는 저희가 배정받을 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우선은 행정직, 아직까지는 저희 뭐 계리나 우편이나 우정직 쪽에 그 관리 업무에 대한 위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사무보조,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총괄국은 지원 개념이기 때문에 전부 거의 행정직이 되게 많아요. 1층에 창구에만 이제 저희가 많고 그 위에 뭐 지원과나 나머지 그런 소속 부서에는 저희가 많이 없죠. 그래서 대략 보편적으로 저희는 관내 쪽에 배정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5급 관사가 될 수도 있고 6급 관사가 될 수도 있는데, 예외적으로 이제 총괄국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지원과에서는 뭐 물품 담당 쪽으로 한 자리 정도가 나와요. 근데 뭐 그거는 뭐 거의 잘 안 하게 될 것 같고, 그 외에 뭐 소포실에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일을 하실 거고, 아니면 다른데 마케팅실 있으면 마케팅실, 그 외에는 1층 영업과 소속의 우편과 금융, 창구를 담당하시게 돼요. 그리고 거의 90%가 창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뭐 노조에서 계속 저희에게 그러니까 저희가 들어가게 되면 직급을 받게 되죠. 직급은 뭐냐면 이제 합격을 하시면 우정 서기보 9급에 상당하는 직급을 받게 되는데, 아직 우정직에게는 직위를 주지 않아요. 직위라는 게 팀장, 뭐 계장, 실장, 네, 그런 것들이 지어지지 않는데, 그것들이 이제 우정직에게도 이제 일반직으로 전환돼서 기능직이라는 게 없어졌잖아요. 직종 개편이 되면서. 근데 보이지 않는 벽은 있긴 있지만 이걸 조금씩 무너뜨려 가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원래는 우정직이기 때문에 어떤 직위를 받을 수가 없는데, 어떤 직위를 받고 뭐 팀장급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좀 더 나아지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보통 진급은 보통 인터넷상에 떠도는 게 너무 황급빛 보랏빛 미래를 펼쳐놨는데,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직도 마찬가지로 연공서열에 의한 진급을 많이 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9에서 8에 가는 경우는 일정 기간이 되면 자동으로 승급이 되긴 하지만 8부터 7, 6으로 올라갈 때는 전체의 서열을 따져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진급하고 TO가 있어서 직급에 대한 TO가 뭐냐면 8에 대한 TO, 7에 대한 TO, 6에 대한 TO가 있기 때문에 그 TO가 줄어든 만큼 한 단계씩 올라가게 돼요. 그거를 이제 뭐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연공서열과 자기의 근무평가, 개인에 대한 근무평가를 계속 매겨지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진급을 하죠. 근데 보통은 뭐 그렇게 빨리는 안 되고, 보통 9에서 8에 가는 경우는 한 3년 내외로 가고요. 8에서 7이 좀 많이 걸려요. 보통 한 짧게 잡으면 6년, 7년? 더 이상 걸릴 수 있고요. 7에서 6은 좀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좀 제가 아까 교수님한테 듣기로 연배가 좀 되신 분도 있으시다고 하시는데, 근데 이게 뭐 자기가 너무 탁월해서 뭐 올라갈 수는 있죠. 특별 승진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보편적으로 그 정도의 승급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보통 대략 3년 정도. 그렇죠. 기간이 길어지죠. 근데 기본적으로 아무리 자기가 능력이 뛰어나도 최소 승진 연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그거는 이제 뭐 인터넷 많이 보셨잖아요. 최단기로 막 뽑아놓은 것도 있던데, 막 10년 안에 6급 따는 것도 막 나와 있고 그러는데, 그것들이 최소 승진 연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을 충족해야지만 승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아주 특별한 승진은 뭐 그거에 관계없이 할 수는 있죠. 이전같이 보험 상품을 팔아야 된다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보험에 대한 강요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보험이라는 게 뭐 강요에 시달릴 것 같은데 반대로 즐겨서 할 수도 있게 돼요. 왜냐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지금은 많이 인센티브가 줄긴 했다지만 자기가 받는 연봉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가져가시는 직원분들도 계시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압박이라보단 더 즐겨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니까 뭐 크게 실적 압박을 받지는 않으실 거예요. 많이 못 한다고 해서 그렇지 않죠. 그렇죠. 절대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보험의 판매에 대한 강압이 있었던 게 아니라 약간 실적에 대한 압박은 우편 주문 상품, 우편 쪽에 이제 앉게 되시면 뭐 이제 우편 주문 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로 압박을 좀 주죠. 판매를 많이 하라고. 근데 이제 그것도 지금 많이 개선돼서 없다 그러고요. 근데 보통 다른 걸로 압박을 받는 게 아니라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로 압박을 들어오죠. 뭐 보험 같은 건 어차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되니까 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많이 하시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들 뭐 통장을 만들어야 돼요. 새로운 신상품이 만들게 되면 뭐 그런 것들 통장을 만들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통장 몇 건을 하라는 식의 압박이 좀 들어오죠. 근데 그것도 뭐 크게 못한다고 질책하거나 막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아주 많은 그런 부분,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차라리 그런 실적 부담은 우체국보다 다른 금융권들이 몇십 배 더 심하죠. 뭐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예, 예. 제가 면접을 볼 때는 좀 다른 개념인지라 저는 이제 기존의 공무원에서 공무원 환직을 한 거라 저랑은 좀 느낌이 틀리신데 제가 이번에 그래서 이런 일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직전에 계리직을 합격한 후배들에게 좀 모니터링을 좀 많이 해갖고 왔어요.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면접을 받고 보통 3명의 면접위원이 들어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2분은 외부 인사시고 1분은 내부 인사로 구성이 되시는데 대략 한 20분에서 30분 내외에 면접을 실시한다고 해요. 근데 뭐 그 질문들은 되게 루틴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원 동기에 대해서 물으시겠죠. 왜 지원했냐. 그리고 뭐 이제 상식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뭐 이제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 뭐 국정 철학, 뭐 그런 것들, 우리 대한민국 국정 철학 어떻게 생각하냐, 뭐 공무원으로서의 앞으로 공무원이 된다면 마음의 자세.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인터넷에 너무 많이 떠돌고 있어서, 근데 또 이것들이 뭐 정형화되진 않아요. 가장 뭐 기본적으로 뭐 지원 동기에 대해서 묻긴 하겠지만 나머지들은 그때 들어오시는 외부 인사들이 가지는 생각에 따라서 질문들이 하나 변화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마다 좀 대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공통적으로 저희 이번에 되시는 후배님들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는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눅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자신감도 아니고 그냥 주눅이 안 들어셔갖고 너무 강한 자신감은 저희는 공직사회라 민간사회라 틀려서 너무 강하신 것도 좋진 않아요. 너무 강하시면 저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뭐 이렇게 튀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적응하고 수긍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강한 자신감은 그런 조직에서 약간 돌출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많은 점수를 못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그렇다고 뭐 너무 고분고분해서는 안 되고 그냥 주눅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가장 적당한 표현이 그건 것 같아요. 주눅이 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질문하시면 질문하시는 분의 시선에 맞추고 그분이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조곤조곤. 그렇다고도 볼 수 없어요. 왜냐면 또 외부 인사가 2명이 오기 때문에 단순히 평범한 사람 선택에 그렇진 않죠. 하지만 튄다는 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가 가장 좋은 거죠. 그걸 평범하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모호하고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대. 그 자신감이 튀는 자신감이 아니라 차분한 자신감을 가지시라는 거죠. 그리고 시선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시고 뭐 이렇게 어떤 면접관이라고 그랬죠. 시선 처리가 안 되시 그러면 저 사람은 불안한가 보다라고 느끼니까 불안한 감을 떨쳐내셔야 되죠. 그리고 조곤조곤. 그리고 솔직히 20분이라는 면접 시간이 그 사람을 다 파악하기에 너무 적은 시간이에요. 보통 대기업들 같은 경우 뭐 하루씩 합숙하면서 면접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는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사정이 안 되기 때문에 2, 30분 하는데 거기서 뭐 자기를 다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완전히 자기를 표현할 수는 없거든요. 그분들도 완전히 파악을 못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모습은 보여지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차분한 모습. 굉장히 차분하고 그러면서 자기 소신을 적당한 선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뭐 웃자는 얘기를 하면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데 보통 이제 뭐 학원 다니시면서 정형화가 되면 막 지원 동기를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뭐 어떤 면접위원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거 말고 진짜 자기 지원한 동기를 말해라. 뭐 그렇게 하시는 돌출 질문도 하시는 분도 계신다고 하니까 그때그때
자기가 그거에 맞춰서 되게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하죠. 진짜 지금 분들 전화해가지고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 게 이 정도는 그 자신의 판단력을 기르셔야죠. 그래서 그분이 요구하실 때 솔직한 동기를 말하라면 거기서 그래도 끝까지 자기가 이렇게 생각해 놓은 그걸 말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변형시켜서 좀 유하게 자 이런 사정에 있어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좀 더 밝은 저의 앞에 삶을 위해서 이렇게 전환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약간씩 물을 타듯이 조금씩 그 면접관의 성향과 분위기를 파악하셔서 유하게 가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짧은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어떤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을 드리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체국 생활하시면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앞날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